이제 그만 좀 올려라. 나도 좀 먹고 사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매물가 말합니다. 도매물가. 이거 한번 보세요. 도매물가가 일반적으로 생산자 물가죠. 도매물가가 안 떨어져요. 19개월 연속 상승세입니다. 2023년 9월에 보면 1.3% 올라갔잖아요. 전년 대비해서. 근데 이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떨어지지가. 2025년 2월에도 1.5% 올라가고 있습니다. 말이 여러분 19개월 연속 상승이지. 자영업 하는 사람들, 도매하는 사람들이 주로 도매에서 물건을 떼올 때 그 가격을 말하잖아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현장 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물가가 안 떨어지니까 자영업자들이 죽을 맛이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도매 물가가 안 떨어지면 소매 물가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소매 물가가 안 내려간다는 것은 돈 쓰러 왔는데 와, 뭐 이렇게 비싸? 나 더 이상 안 돼. 그러면서 돈 지갑 닫고 그냥 나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죽을 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을 맛이다. 진짜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물론 과거에 2022년 6월에는 10% 올라갔는데 경기 좋았잖아. 그런데 지금 뭐 1.5% 올라가는 게 무슨 큰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게 물가 올라가는 게 1.5%, 1.3%, 1.1% 이렇지만 지속적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19개월 연속 올라갔으니까 미치는 거죠. 진짜 상황이 굉장히 나쁜 겁니다. 실질적으로 분야별로 보면 작년 대비하면 농림수산품은 2.1% 떨어진 건 맞아요. 그런데 올라가는 게 공산품이에요. 1.3%. 더 많이 올라가는 것은 전력, 가스, 수도, 폐기물이에요. 5.1%. 이 정부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서비스도 1.6%나 올라갔습니다. 서비스도. 이게 서비스가 도매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진짜 심각한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도매 물가 중에 이게 전월 대비입니다. 전월.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얼마나 올라갔느냐 이 문제를 나타내 주는데 2025년 2월에 0.0%입니다. 사람들이 0.0% 올라갔으니까 이제 도매 물가 떨어지게 생겼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사도 그렇게 많이 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잘 봐야 돼요. 2024년 8월에 0.2%가 떨어졌죠. 그러다가 8월부터 시작을 해보면 9월, 10월, 11월, 12월, 1월까지 6개월 연속 생산자 물가가 우상향했습니다. 우상향. 그러다 보니까 전월 대비해서 계속 올랐다는 거거든요. 켜켜이 쌓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2025년 1월에 0.6% 올라갔잖아요. 많이 올라간 거예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2025년 2월에는요. 역기저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가가 떨어졌다. 뭐 보합이기 때문에 이제 물가가 잡힌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매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지금 정환진 TV를 보시는 많은 자영업자분들 장보러 나가보시면 아시잖아요. 돈 쓸 게 없다는 거 다 알고 계시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요. 현장 경제의 가장 치명적인 게 농림수산품이 전월 대비해서는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전월 대비해서 총 지수는 0.0%로 안 올라갔다 그러는데 농림수산품이 올라가요. 이게 식당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다는 뜻이죠. 아무래도 말입니다. 식당이든 주점이든 다 고통을 겪는다는 뜻이고 서비스업이 또 0.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여전히 부담이다. 특히 말입니다. 농산물 중에서는요. 사과, 감귤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사과는 20.4%가 올라갔고요. 감귤은요. 감귤 전월 대비입니다. 14.7%가 올라갔습니다. 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도매 물가가. 그러니 말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충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수산물 중에도
물오징어 같은 경우는 20.5% 올랐습니다. 20.5%. 그러니까 미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생산자 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생산자 물가 보면 2013년 이럴 때는요 마이너스 1.6%, 많이 내려갔을 때가 2015년에 마이너스 4.0%거든요. 2020년에도 코로나 팬데믹 때도 0.5% 떨어졌었습니다.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지금 올라갔던 게 2022년에 8.4%까지 올라갔잖아요. 예, 그러다가 1.5%나 1.6% 유지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생산자 물가, 도매 물가가 올라가면 소매 물가는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예,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이겁니다. 국내 공급 물가 지수에 이것도 생산자 물가에 들어가는데 이것은요 지금 생산자 물가 제가 도매 물가라고 하는 거하고요 또 수입 물가 지수를 함께 결합해서 산출한 거예요. 그런데 2025년 2월에 2.4%예요. 그러면 여러분 수입 물가도 많이 올라가는 데다가 생산자 물가도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예, 지금 2022년에 이 12.8%까지는 아니지만 작년에 1.9%보다는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소기업 분들 지금 악소리가 나오는 거죠. 오랫동안 물가가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소비가 안 일어납니다. 소비가 안 일어나는 게 문제예요. 소비가 안 일어나니까 여러분 매출도 줄고 그죠? 예, 게다가 영업이익은 더 줄고 그러니 나 좀 먹고 살자. 물가 좀 그만 올라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만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만난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도 하나같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 충격이 크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나 물가가 내려갈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내수가 침체라고 하는데도 물가는 올라가잖아요. 돈 값어치가 그만큼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일 위험하게 느끼는 게 도매 물가가요. 경기가 침체라고 하는데 이게 올라간다는 자체.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 읽는 이유가 결국 돈의 가치가 워낙 떨어져서 통화량을 워낙 많이 풀어서 지금 물가는 올라가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저성장의 고물가,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다는 뜻인가요?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스태그플레이션은요 한번 걸리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폭삭 주저앉습니다. 저성장의 고물가니까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저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않다.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드립니다.